지금부터 다항식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항식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항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특정 식에서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덩어리들을 의미해요. 화면에 보이는 식에서는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덩어리들은 x제곱 6x-89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마이너스 89는 덧셈으로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6x에서 89를 빼준 게 아니라 6x에서 마이너스 89를 더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9도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여서 항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항식이란 무엇일까요? 다항식에서 다자는 이게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로 많의 다자인데 따라서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은 식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x제곱 6x 89라는 3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이 있죠. 항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이 많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89는 다항식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3x제곱 5x제곱 9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항이 한 개밖에 없죠. 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다항식의 정확한 의미는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이 하나만 있더라도 다항식이 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단항식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자는 한자로 홀단자입니다. 우리가 뭐 나 홀로 걷는다, 나 홀로 집에 뭐 이럴 때 쓰는 홀로라는 단어 있죠. 그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항이 혼자 있는 식이다. 그래서 3x제곱과 5x제곱 9의 경우에는 항이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항식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다항식과 단항식의 개념을 분리시켜 놨는데 왜 여기 단항식의 개념을 굳이 집어넣어 놨을까 싶은 거죠. 그 이유는 다항식과 단항식을 구별하면 특정 개념을 설명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시를 보자면 다항식끼리 더하면 또 다른 다항식이 된다 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이 개념에서 다항식과 단항식을 완전히 구별해 놓는다면 바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바뀌게 돼요. 2개 이상의 항을 가진 다항식끼리 더하면 다항식이 되며 단항식과 다항식의 합은 다항식이지만 단항식끼리 합은 다항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게 말하기도 굉장히 버겁네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문장이 너무 길어졌죠. 이렇게 복잡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다항식에 단항식의 개념을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에서는 다양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먼저 차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차수란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게 나오는데 개수는 항에서 문자의 곱해진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 문자에 6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에서의 개수는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항에서는 y에 마이너스 89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는 마이너스 89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동류항이라는 것은 6x와 마이너스 8x처럼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상수항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의미합니다. 현재 x에 대한 다항식인 경우 이 y를 포함한 항은 x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항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y가 아니라 뭐 k든 p든 q든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모든 항들은 다 상수항 취급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차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항식의 차수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전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4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차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항의 차수를 의미해요. 특정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게 항의 차수입니다. 여기서는 3이 될 거고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여기서는 4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와 항의 차수를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가 방을 청소를 안 하고 어지럽혀 놓는다면 특정한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뭐 누구는 잘 찾을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급할 때 빨리빨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항을 빨리 찾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단어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바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림차순의 경우에는 내려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름차순과는 반대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작은 항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식을 x에 대한 오름차순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에 대한 오름차순을 정리를 한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높은 차수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우선 x에 대한이기 때문에 x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상수항 취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2는 상수항 취급으로 맨 앞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x제곱 순서대로 차수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가장 높은 x제곱부터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들은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자들 모두 상수항 취급을 해주면서 맨 뒤로 빼주면 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형태를 보면은 모두 상수항이어서 순서가 y제곱과 마이너스 5y, 2가 막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2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y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상수항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하나 정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어지러워놔도 되긴 하는데 그럼 또 복잡해지죠. 아무튼 만약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정리를 해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문자나 잡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